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20만 달러 시대 현실로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정 국면에서 이 금과 비트코인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은 실질적으로 이 최고가까지 올라가면서 50% 이상 올해 수익을 냈지만 다시 이제 조정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정점을 찍고 조정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면서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한번 차트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이시죠? 금은 지금까지 이제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그만큼 다시 또 하락세도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락폭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범위 보면 10% 정도, 고점에서 거의 10%가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많은 큰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승할 때는 계속 느릿느릿하게 올라갔지만 하락할 때는 정말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금이 이제 과열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RSI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이 추세도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쯤에서는 이제 조정세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이 이렇게 이제 조정세가 들어가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금이 조정세가 들어갔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 자금들을 유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 많이 전해드렸죠. 비트코인은 2025년 상반기 시가총액 2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블랙록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ETF가 10월 한 주에만 35억 5천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 ETF에는 최근 몇 주간 28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자금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시비가 엇갈리고 있죠. 금이 올라갈 때에는 대부분 다 이제 금을 칭송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다 금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금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들이라는 기사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금이 이제 급등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금 내려갔을 때 이제 저점이구나 하고 이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매도세에서 지금 이제 그것들을 잡고 계시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 듣고 사는 거 제일 위험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열된 상태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시라. 다음 스텝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다음이 이제 무엇일까?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역사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 다음은 항상 비트코인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들이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자본 이동의 흐름은 세대 교체까지도 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젊은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며 이 탈중앙성과 성장성을 선호하고 기성세대는 여전히 금의 물리적 안정성을 신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자본의 이동도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향후 투자선은 이중 해지 모델로 공존할 가능성이 크고, 금은 전통적 신뢰를,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성장 동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하로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이 시장과 정치적 여건이 긍정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하로는 다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여건으로서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10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돼 비트코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들도 지금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그 주말 동안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연기하고 미국산 대두를 몇 년간 대량 구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100%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뭐 양보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가진 카드를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카드들을 막 이제 던져놓고 서로 이제 살짝살짝 뒤로 한 발짝만 양보하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협상용 카드로 계속해서 던진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잠깐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협상안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도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단기적인 이슈인데 이 이슈에 따라서 뭐 출렁거림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좋은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비교한 비트코인 금 비율도 이 10월 10일 관세 뉴스로 발생한 매도 공포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캔드릭은 이 비율이 다시 3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공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차트냐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 금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과거에 이 차트를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이제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점 부근에 이미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달을 분명하게 해드렸었고, 이 저점 부근은 과거에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새로 찍은 게 아니고, 과거에 찍어 놓은 선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명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로 돌아서고 금은 약세로 돌아서는 이러한 시점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걸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비트코인 자금 회복 1위, 금리 인하 기대 순풍이라는 기사입니다. 훈풍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회복에 힘입어서 지난주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건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관과 정보 자금이 만든다라는 기사예요.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같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강세장 진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여기 기사 내에서는 언급을 하는데요.
이 과거와 달리 이번 사이클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정부,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중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블랙록, 월스트리트,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정부가 공조하는 현 상황은 과거 어떤 상승장과도 다른 규모의 강세 전환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메인이 이제 딱 나와 있죠. 미국의 자금들이고요. 미국의 정부와 관련된 곳이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미국의 이제 월가에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ETF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로 지금 엄청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소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금 엄청난 자금들을 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관들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월스트리트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업체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기대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세장의 주도권은 결국엔 기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이제 ETF 자금 유입도 지금 운용자산의 860억 달러가 넘어섰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20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군비 경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클래리티법도 이제 상원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코인베이스 CEO도 그렇고 다들 전문가들이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들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트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 차트는 이 고래들의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지금 이 가장 큰 고래, 가장 대규모의 고래가 이 갈색 고래인데, 갈색 고래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상승세가 아니라 이제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갈색 고래는 좋아요.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좋았었고, 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매집을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이 보라색 고래가 그 다음 규모의 고래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매집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갈색 고래과 이 보라색 고래가 이제 동시에 지금 이제 매집으로 돌아서는 모습들, 아주 좋은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들도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역시 갈색 고래들이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미리미리 다 사놓고 그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게 지금 갈색 고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8천만 달러 추가 매입을 했다. 샤프링크 여전하게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나서고 있고요. 19,272 이더, 약 8천만 달러고 하나로는 1,147억 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량을 한층 늘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을 또 사들이는 고래가 하나 또 있죠. 비트마인도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3억 2,100만 달러, 약 4,46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어요. 아까 샤프링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나가고 있고, 총 보유 개수만 해도 330만 3천 개나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평가액만 19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야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나오고 나서 과연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일가 역시 아메리칸 비트코인 1억 6,300만 달러 규모의 BTC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의 일가, 이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설립한 공동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재무 운용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또 한 번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1,414개, 지금 하나로 2,338억 원에 신규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만 3,865BTC로 평가액은 약 4억 4,5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일가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만 있지 않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기업이죠. 이더질라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 디미트리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비욘드 미트 투자자였는데 여기서 꽤 큰 수익을 얻었나 봐요. 그러면서 유명세를 또 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비욘드 미트 주가를 1000% 이상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더질라로 그 관심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보유 자산 대비 이 평가 배수입니다. NAV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건데 그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보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 있는 부분이죠. 최저치인 50%까지 이 평가 배수는 역사상 최저치인 50%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여전히 65에서 70% 수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지털 재무 기업들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낫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다른 여건들, 안정성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자금 여력이나 그 투자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도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